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 맨 먼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행정명령을 냈는데 발표했는데요. 그 행정명령에 의해서 CIA의 새로운 신고 사이트를 특별히 개설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최근에 이제 시국 사건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정선거하고 계엄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종중 좌파들이 광분하고 날뛰고 있어요. 자, 광분하고 날뛰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종북 종중 이거를 뒤집으면은요 반비론자리거든요. 반비론자를 미국에서 이거 들어오게 못하게 할 수 있다. CIA 일단 신고 사이트가 개설되니까 여기에 전부 다 신고해버리자. 이런 일종의 무언의 뭐라 그럴까요? 이 압력. 그리고 이런 무언의 캠페인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선거 때문에 지난 이 바이든 일기를 내줬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미 의사당에 이제 폭동까지 일어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부정선거의 문제와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이심전심으로 윤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이제 평가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부정선거 개입론자들도 결국 부정선거 한 사람들, 요 사람들도 CIA에 신고하면 미국을 드나들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이제 해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서 이제 지금 이제 국정을 직접 이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그 가장 큰 문명을 앞으로 결정하게 될 중요한 사건이 이제 부정선거하고 계엄령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조금 우호적인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우파 국민들도 이러한 거를 이슈화 시켜서 말이죠. 요 좌파 세력들의 길을 꺾는, 그래요. 탄핵 광풍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그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서울, 부산 이런 데서 전국적으로요. 우리 우파 집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제도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부산에서 최대 한 300만까지 왔다. 300만까지 왔다, 모였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물론 300만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다는 것이고, 어제 이제 부산역 집회가 이제 아주 대성황리에 역사상 부산역전이 생긴 이후로 최대로 이 성공한 집회를 갖게 한 데는 결국은 일타 강사인 전한길 선생이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부산역으로 전부 다 와달라. 그러면 부산역에서 100만만 모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넘을 것이다. 그러면 탄핵 광풍은 저절로 죽게 돼 있다. 이런 역설적 아주 눈물의 호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한길 강사는 말이죠. 이 사법부도 그리고 이제 선관위도 그리고 민주당도 전부 지금 이제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전한길 선생을 말이죠. 정말 일타 강사로서 이 학원가에서 정평이 나 있는 분이고 본업에 굉장히 충실한 분인데, 요 전한길 선생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스팔트 우파 요런 대열에 합류시킨 1등 공신 누구냐?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이죠. 이재명이라는 인간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전한길 선생도 본인의 영상에서 주장을 했듯이, 아니 내가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내가 이재명 이 비판 한마디라도 한 거 있냐? 한번 지적해봐. 나는 선관위를 비판한 거야. 똑바로 하라고. 근데 왜 나를 왜 고발하냐고. 그러니 그 민주파출소가 게슈타포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독재 탄압 기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의 자유가 왜 무섭냐면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인간이 그것도 서구에서 있는 사회민주주의하고 또 달라요. 서구에 있는 사회민주주의는 종북이 없어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대안으로서의 사회민주를 내세운 것이지, 지금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사실상 이 이재명은요, 준사회주의, 준공산주의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요즘 꼬리를 팍팍 내려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한 걸 보면 자기 한미 관계 중시하고 한일 협력 관계 중시하고 일본하고는 적대적 관계를 유지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25만 원 전 국민 주는 거 이거 다 싫어하면 나 안 할래. 그냥 싹 포기해버릴래. 그냥 추경이나 좀 편성해줘. 요런 지금 사기를 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군데서 둑이 터진 정도가 아니라
국정 전반에 관한 시각에 이재명의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전환길 선생이 지금 팍 떠버린 거예요. 그게 단순하게 민주파출소에서 전환길 선생을 갖다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신고했다, 고발했다. 그래서 뜬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깃발 아래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국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요 무너뜨린 국정을 워낙 국정을 갖다 2년 반 동안 무너뜨렸기 때문에 요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요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극단적 조치를 통해서 이거를 살리려고 했던 게 계엄이다 이겁니다. 요 진정성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이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의 이 종중 종북 요 좌파 세력들의 실체가 어디까지 지금 나라를 망가뜨렸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환길 선생이 뜨게 됐고 전환길 선생이 뜨면서 그 일타 강선수의 실력, 그렇죠? 딱딱 핀포인트하는 핵심을 딱 집어내는 능력과 그리고 이 감동 어린 그 웅변 능력 이런 것들은 게 본인의 전환길 선생의 지식과 그 다음에 감성 능력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국민 우파 국민들이 지금 이제 아스팔트 우파로 지금 뭉치고 있는데 여기에 딱 이 불을 더 질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산역 광장에서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렸고 어제 서울 광화문에서도 최대 인파가 몰린 겁니다. 이런 함성이 이제는요. 이제 오늘 오후 되면은 지금 시간이 이제 오후잖아요. 지금 뭐 12시 34분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좌파들이 기는 좀 꺾여요. 그런데 기는 꺾이지만은 그렇게 꼬리는 내리지 않습니다. 왜? 이번에 헌재가 우리가 그게 공격하니까 헌재가 맞받아치는 거 봤잖아요. 문영배 그 개인적인 이 친구관계 전혀 그런 거 영향 안 줘.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판사들이야. 웃기고 앉아있어요. 우리 국민한테 다 사기치다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판 짜놓고 조지고 있다. 이걸 아는데도 뻔뻔스럽게 맞받아치는 성명을 내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가열차게 싸워야 된다. 이런 데서 이제 다 연결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트 개설까지도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사이트를 개설한 내용까지도 전부 다 연결이 돼서요. 요걸 보면은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뭐 이심저심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다. 그런 경험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명령 14169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퇴치 CIA 신고 사이트를 개설했는데 여기에는 부정선거만이 문제가 아니라 반미주의자들도 전부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어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를 쭉 보시면요. 테러, 유괴, 조직, 개인, 테러 자금 조직, 사이버, 선거 방해도 들어가 있어요. 선거 방해. 그래서 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고 당연히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신고할 수 있도록 그 사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요, 북한에는요, 은성 인터넷 기술 회사인 옌벤 실버스타하고 이 볼라시스 실버스타 요렇게 해서요, 정성화, 리경식, 김유성 요런 사람들이 이미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IT 업체들도 전부 다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신고 사이트를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이런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 한국어 시야의 신고 사이트 행정명령으로 좀 개설됐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지금 좌파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국내 종북 좌파들이죠. 종북 좌파들. 요것들 종북 좌파 속에는 정치인만 들어간 게 아니라 시민단체 책임자들도 들어가 있고, 이제 탄핵 시민단체 활동, 집회를 하고 있는 인간들, 비상행동, 촛불행동, 요것들 싹 다 신고하시면 되고, 자랑스럽다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찬성한다. 이 아이유 같은 인간, 연예인들, 요것들도요, 전부 다 일단 신고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고 사이트는 Rewards for Justice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런 게 여기 Rewards. 그러니까 이제 보상해준다 이거죠. 정의를 위한 보상. 요런 이제 표지의 타이틀로 되어 있어요. 정의에 대한 보상.
그래서 이 정의에 대한 보상의 임무는 미국인을 보호하고 미국 국가 안보를 증진하는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테러, 미국에 대한 외국인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북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 활동에 가담한 개인의 재정 메커니즘에 정보에 대해서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넓게 보면요, 이번 부정선거, 계엄 찬성론자들, 계엄 탄핵 찬성론자들이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파이낸스 투데이,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파이낸스 투데이, 그 다음에 자유일보,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 투데이, 이런 대한 언론들, 이런 대한 언론들 우리가 많이 지금 이번에 대대적인 이제 구독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조중동 절연 운동에 이어서 대한 그 매체들, 좋은 대한 매체들에 대한 요 구독 운동을 벌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이낸스 투데이에서도 이번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요거 제가 보시면 이제 여러분께 이게 부천시을, 부천시을 요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부천시을에 제가 좀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요, 신중동, 신중동에서 있었던 부정선거 실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팩트. 이거를 보면요, 부천시을에 있는 신중동의 관내 사전투표가, 이게 숫자가 아마 여러분들 좀 안 보일 거예요. 왜냐면 저도 잘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참 기가 막힌 이게 선거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보면 이건 확실한 부정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확실한 부정선거. 자, 관내 사전투표에서요, 무려 18,210명의 투표 숫자가 나왔어요. 투표 숫자. 그런데 등록된 이 관내 사전투표가 18,210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전투표를 이틀간 했잖아요. 이틀간 선거로서 이틀의 선거 일자를 가지고서는 절대적으로 나올 수 없는 요 선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게 부천시 을 선거구에 갖는 사전투표에서는요, 신중동 딱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24시간씩 이틀간 했잖아요. 이틀간 48시간. 18,210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4월 10일하고 4월 10일이 이틀간이었는데 12시간씩, 이게 투표 시간이 12시간씩만 진행됐잖아요. 그러면 18,210명의 투표를 진행하려면 1인당 딱 얼마 만에 선거를 끝내야 되느냐? 4.74초 만에 선거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야, 아니, 여러분들, 4.74초 만에 어떻게 끝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개인 간 1m 거리 두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시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소부터 용산구까지 거리가 18km라고 합니다. 그래서 18,210명을 나래비 줄로 쫙 쓸 경우에는요, 부천에서 용산까지 쫙 줄을 쓸 정도로 많은 사람이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히냐. 이러니까 부정투표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날 사정을 보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날 부천시청 지하주차장 1층이 만차했는데 지하 2층은 널널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시청 주차비가 있는 것 같았는데 30분 이내라서인지 사전투표라 해서 주차비는 무료. 그리고 부천시청은 중앙공원 바로 앞에 있으니까 가까운 분들은 중앙공원을 통해서 걸어와서 투표하라. 이런 안내 표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안내 표시. 사전투표소. 그런데 아침 9시 10분에 보면 이게 1인당 4.74초 만에 투표를 마쳐야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겠어요. 그런데 아주 이렇게 널널하고 쾌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부정선거가 확실하게 있었다. 부천시 신중동 이 사전투표소를 보면 이게 숫자가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중요한 실증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점을 여러분께 지금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말이죠. 이번에는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의대와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바로 이제 조의대가 이제 법원장들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장들 인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김명수가 인기 투표식
이 법원장 추천제, 그렇죠? 법원장 인기 투표제, 요거를 김명수가 도입했는데, 요거를 그냥 한 칼에 종의대가 약속한 대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들의 이제 꽃이 어디로 가느냐? 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잘 하면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데, 요 인기 투표다 보니까 못 가.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전부 이 사표라고 나오고 이런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법관들이 떠난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희대가 본래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럴 때도, 그리고 기회 있을 때 나는 이런 인기 투표제는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법원 구성원들의 전폭적 신뢰를 받는 실력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원장으로 발탁하겠다. 그거 하나는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취지에 따라서 인사를 처음으로 했어요. 대대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큰 법원은 지방법원이고 제일 큰 검찰은 중앙지검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중앙지검장은 아직 지금 탄핵 지금 들어가 있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중앙지법은 김정중 법원장 지금까지 아마 김정중이가 3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김정중이는 김명수가 심어놓은 좌파 중에 좌파예요. 요 좌파가 앉아 있었는데 요 좌파 자리를 오민석 지금 대법원의 수석 재판연구관, 요 오민석 판사가 중앙지법원장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지법에 아주 민감한 정치 이 사건들은 전부 중앙지법에서 다루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수원지방법원이 있죠. 예. 수원지방법원도 있는데, 그러나 이 서울중앙지법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도 제일 중요하고, 지금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중앙지법이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사건은 이제 벌써 고등법원으로 넘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이 지방법원의 내란 범죄 전담 요 재판부한테 넘어갔다. 지금 쥐기현 판사죠.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쥐기현 판사가 있는데, 쥐기현 판사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법원장이 새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원장 오민석 판사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틀을 본다면 이 오민석 부장판사는 상당히 우선 성격이 온화하다. 그 다음에 판결은 상당히 합리적이다. 그리고 굉장한 실력가다. 그래서 지금 내부 평판에서는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유능한 판사냐 아니냐 판단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판단 중에 하나는 검찰의 경우는 중앙지검에 처음 배치받는 사람, 그리고 판사들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 중앙지법으로 다 임명을 받는 사람, 요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가면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판사들한테, 이 젊은 판사들한테는요, 내가 인정을 받았구나. 예, 인정을 받았구나. 내가 실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자리가 바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민석 중앙지법원장의 경우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석 재판연구관, 그 다음에 선임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을 다 마쳤고, 그래서 바로 직전 보직이 수석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뭐라고 그럴까? 관례?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인사할 때는 어느 자리 가면 그게 요직해 갖고 어디로 발탁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의 경우는 내 보직이 어딘지 이게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지법원장으로 오기 전에 대법원에서 수석 재판연구관 했는데, 수석 재판연구관 한 사람들이 대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석재판연구관 한 사람들은요, 어디를 발탁되느냐? 대법관으로 발탁되는 사례가 아주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많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수석재판연구관 할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실력 있는 판사다라고 하는 것이 작타로부터 공인을 받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민석 지금 이제 중앙지법원장 신임 요 판사는 중앙지법에서만 제가 보니까 3번을 근무했어요. 3번. 그러니까 수석재판연구관 했죠. 중앙지법에서 3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영장 전담 판사들이 되게 실력이 있다고 그래요. 왜? 짧은 시간에 영장을 발부할 거냐 말 거를 판단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요 분은 또 이 오민석 판사는 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판사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로 보면 내부 평판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실력도 있고,
또 합리적이고 이런 그 특징이 조금은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우선요 보석을 신청하겠다. 이게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석을 물론 이제 주기현 판사가 담당 부장판사지만 이 법원장 의견도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제 관심이 포인트인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그 조희대가 아주 좋은 판사를 잘 보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시그널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유보적 판단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그런 뭐 이 판단이야 뭐 자기 각자 하는데, 자, 오민석 판사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아주 뭐 샌님같이 생겼는데, 예. 자, 그래서 저는 유보적으로 판단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오민석 부장판사는 69년생입니다. 69년생이고 연수원 26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한동훈이보다 1년 선배가 되는 거죠. 27기니까. 자, 그래서 69년생이니까 지금도 50이 안 돼, 56세인가요? 예, 56세. 2005. 맞네요. 56세. 그리고 서울고등학교를 나왔고, 예, 서울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시작해서 서울지방법원에서 3번이나 근무했고, 대법원 재판연구원, 창원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에서 민사심의관, 그리고 민사정책심의위원, 그리고 서울 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예, 이렇게 해서요.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이 경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화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주기현 판사하고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이 코드를 맞춰서 지금 이제 재판할지가 지켜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오민석 판사의 경우에는, 오민석 판사의 경우에 이제 그동안에 굉장히 좀 그 큰 사건들을 많이 다뤘어요. 보니까 오민석 판사. 자, 그래서 이제 오민석 판사가 내놓은 이 판사 중에 그 중요한 이제 또 사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오민석 판사는요, 그동안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우병우, 그 다음에 조윤선, 이런 사람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좀 배심도 있고, 실력도 있는 판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그리고 두루 사법행정 문제까지 아주 다뤄서 아주 능력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다. 기록을 굉장히 철저하게 보고 있다. 이런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다. 예, 요 정도로 이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때 이 조희대에 그렇게 큰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우호적인 조치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은 하고 싶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집판사도 말이죠. 지금 김용현 장관이 신청한 보석을 허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이제 물론 법원장도 영향을 물론 크지만 담당 부장판사가 제일 크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지법원장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라든가 조윤선 장관의 영장을 기각한 거, 이거는 좀 우리가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김용현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요 관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수계라고 지금 검찰 심우정이가 그렇게 공소장을 남겼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김용현 장관에 대한 보석을 이 집판사가 기각을 했습니다. 보석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자, 이걸 본다면 그렇게 오민석 판사를 갖다가 법원장으로 시킨 것이 윤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우호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내란죄는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내란죄 자체가 보석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란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도의 통치행위 차원에서 한 건데 어떻게 이게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느냐? 그러면 어느 대통령이 더 국정을 운영할 수 있어요? 족족 다 걸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공소기각 결정이 1심 주기현 판사한테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의 이제 기대치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